자, 이번 시간에는 탄소광의 평형 상태도 및 조직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광의 평형 상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22쪽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상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우측 상단에 FE, FE3C의 상태도의 의미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온도 그리고 탄소 웨이트 퍼센트가 있는 명칭들은 온도와 탄소 웨이트 퍼센트 그리고 명칭을 모두 암기해 주셔야 평형 상태도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X축과 Y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기니까 밑에 부분은 생략하고 600도, 700, 800, 900, 1000, 1100, 300, 1400, 1500, 1600도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 2%, 3%, 4%, 5%, 6%, 6.67%. 지금 22페이지에서는 아마 점이 빠진 것 같은데 10 대신에 1.0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FE3C의 평형 상태도에서는 우측에 6.67%까지가 끝입니다. 이 뒤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X축이 뜻하는 바는 탄소의 퍼센트인데 웨이트 퍼센트입니다. 탄소의 웨이트 퍼센트. 그리고 Y축이 뜻하는 바는 온도 도씨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 점을 찍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공정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723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기 선생님이 점을 먼저 찍을 거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공정점. 그리고 거기에서 왼쪽으로 쭉 연결해서 0.025%는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적당한 곳에 찍겠습니다. 0.025% 1150도 라인에서 2.1% 탄소의 고용 한도죠. 탄소 고용 한도. 그리고 쭉 가다가 4.3%에서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면은 포정이 있는데 포정은 뭐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먼저 A3, A4부터 진행할게요. 910도 그리고 1390도 그리고 철의 용융점 1540도. 그러면은 여기 0.5% 근방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0.5% 근방에 점을 하나 찍고 그거 사실 0.5%보다 약간 작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반절 정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주세요. 자, 그러면 포정은 0.18% 정도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조금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포정점에서 고용 한도까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으시고 4.3%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리고 공정점 A3 0.025. 자, 생각보다 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이렇게 상태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알아야 되냐? 포정점, 그리고 공정, 탄소 고용 한도, 공석 0.025%, 그리고 마지막으로 6.67%.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 상태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빈칸이 너무 많죠.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채울 때는 가장 위에 철로 용융점 이상으로 갔을 때는 여기는 액상 상태입니다. 액상 상태이기 때문에 L이라고, 리퀴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67을 따로 관리했었는데 이 선은 금속간 화합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Fe3C라는 금속간 화합물인데 우리는 시멘타이트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요 부분 델타 페라이트, 그리고 여긴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 이 구간 역시 알파 페라이트. 자, 그러면은 빈 공간이 아직 많죠. 빈 공간에 대해서는 우측과 좌측에 있는 걸 순서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에를 볼게요. 포정 근처죠. 포정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델타 페라이트 더하기 오른쪽에 리퀴드, 그리고 요거 화살표로 나타낼게요. 델타 페라이트 더하기 감마 오스테나이트, 그리고 여기 감마 오스테나이트 더하기 리퀴드, 여기 시멘타이트 더하기 리퀴드, 그리고 왼쪽 오른쪽만 알면 되죠. 감마 오스테나이트 더하기 Fe3C 페라이트. 단 여긴 명칭 따로 기억해 주세요. 레드뷰라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알파 페라이트 더하기 감마 오스테나이트, 알파 페라이트 더하기 시멘타이트.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요거 한번 화면 멈춰 놓고 이렇게 점을 먼저 찍어 보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린 다음에 빈칸까지 채워보는 그런 연습을 수차례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탄소강의 평형 상태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상태도를 그려봤는데 간단히 그려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처음이라면은 약간씩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괜찮습니다. 여러 번 해보면은 점차 쉬워지니까 크게 어려움을 겪을 필요 없습니다. 고용체는 불순물이 모자에 첨가되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성질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고용체를 정리한 이유는 여기 옆에 보시면은 감마 오스테나이트 부분에 탄소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고용된다고 했어요. 여기 고용 한도 보이죠? 탄소가 고용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액체, 고체가 섞이고 뭐 액체가 섞이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친구들이 고체가 섞인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힘든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되 원래 성질은 유지를 하는 것, 그게 고용체다라는 것이고, 고용체는 우리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있으니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침입형과 치환형. 침입형은 굉장히 작은 녀석이 사이사이에 껴들어 앉은 것이고, 치환형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사이에 못 들어가고 자리를 빼들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덩치가 비슷해야지 자리를 뺏을 수 있겠죠?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은 이 자리를 치환을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체는 원래 성질을 가지고 그 사이에 낑겨 있는 거, 사이에 낑길 수도 있고 자리를 빼들어갈 수도 있다. 침입형, 치환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에서 경도 순서대로 단단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시마트 배소 퍼로페였죠. 근데 여기에는 없는 녀석들이 몇 개 있죠. 지금 나와 있는 평형 조직은 평형 상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평형 상태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철의 동소체 세 가지는 감마 오스테나이트, 알파 페라이트, 델타 페라이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마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앞쪽에 적어 놓았어요. 철의 동소체로 인성, 우수, 그리고 가공이 용이하여 탄소의 고용 한도가 높고 FCC 구조를 가진다라고 있죠.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의 고용 한도가 높기 때문에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가 이렇게 생성될 수 있고 이 생성 구조가 굉장히 인성도 좋고 경도도 좋은 굉장히 적절한 조직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페라이트와 델타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두 개는 거의 비슷한 조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되 존재 위치가 달라요. 존재 위치가 다르다는 말은 알파 페라이트는 저온 영역, 상대적으로 저온 영역에 존재하고 그리고 델타 페라이트는 상대적으로 고온 영역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잠시 볼까요? 상태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델타 페라이트, 알파 페라이트, 그리고 감마 오스테나이트 세 개의 영역이 어떻게 각자 다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뭐 다 다릅니다. 그 외에 펄라이트가 있는데 이 펄라이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펄라이트는 공석 변태를 통해 만들어진 알파페라이트와 그리고 Fe3C 시멘타이트의 혼합 조직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펄이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공석을 하게 되면은 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오스테나이트 조직 여기 오스테나이트 조직 있죠. 감마 오스테나이트가 있어요. 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에서 탄소가 점점 이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석 변태를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에너지 준위가 낮고 좀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공석 변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탄소가 점점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기구는 확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소가 모이게 되고 탄소량이 높은 조직이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 시멘타이트 있잖아요. 시멘타이트가 여기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탄소가 빠져나간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탄소가 제일 적은 철의 동소체가 알파페라이트가 있겠죠? 따라서 알파페라이트가 됩니다. 알파페라이트, 시멘타이트
여기 이렇게 마치 스트라이프 무늬, 줄무늬 무늬처럼 이렇게 무늬가 생기게 되고, 이 모양이 진주를 확대했을 때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다 하여 펄라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갔나요? 자, 펄라이트 그리고 레데뷰 라이트는 선생님이 여기 따로 적어놨죠. 레데뷰 라이트, 이렇게 공정점을 통과한 이 조직들을 우리는 레데뷰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멘타이트, 금속간 화합물로 변형하기 어렵고 매짐성이 있습니다. 금속간 화합물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금속간 화합물은 금속과 비금속이 일정한 정수비를 가지고 결합이 된 것을 금속간 화합물이라 하고, 철과 탄소의 금속간 화합물의 명칭은 시멘타이트입니다. 이 보통의 금속간 화합물은 성질이 마치 세라믹과 같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깨지기 쉽다. 그래서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힘들 수 있는데, 철의 경우에는 옆에서 페라이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정수의 비율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철과 시멘타이트계의 상태도에서 변태는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포정, 공정, 공석, 공정. 여기 오타가 있으므로 수정하겠습니다. 공정 그리고 공석이 바뀌었네요. 이름이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여기 적어 볼게요. 공정. 공정보다 약간 밑에 쪽에 뭐가 있어요? 공석이 있죠. 그리고 공정보다 약간 위에 쪽에 뭐가 있을까요? 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는 포정, 그리고 공정, 그리고 공석이 있다라는 거를 암기해 놓으시면은 쉽게 상태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변태의 가역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역 반응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셋 다 가역 반응입니다. 자, 요 보시면은 1490도 포정점, 그리고 공정점 1130도인데 1150도로 외워도 되고, 사실 상태도에서의 1, 20도 정도 차이는 우리가 측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3% 공정, 그리고 723도씨에서 0.8%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렛대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는 레버 룰이라고 합니다. 지렛대 원리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여기 상태도의 임의에 점을 찍어 놓고, 임의에 점을 찍고 여기에서 탄소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상태도에 임의의 점을 찍고 이 임의의 점에서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이 레데뷰 라이트 상태에서는 감마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분의 반대라는 식을 사용하고 암기할 겁니다. 전체분의 반대식입니다. 전체분의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점을 찍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을 한번 쭉 그어주세요.
요 끝은 6.67%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2%로 고정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2%, 6.67%, 그리고 점 찍은 데가 5%라고 할게요. 5%. 그러면 전체라는 말은 전체분의 반대 곱하기 100. 전체는 6.67 빼기 2가 되겠죠. 이 전체 거리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반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으로 좌측으로 갔을 때 감마 오스테나이트가 나오고 우측으로 갔을 때 시멘타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마 오스테나이트를 측정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6.67 빼기 5% 곱하기 100 했을 때 우리가 원래 뭘 알고 싶었죠? 감마 오스테나이트의 백분율을 알 수 있는 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렛대 원리이며 이걸 이용해서 좌측 성분, 우측 성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지렛대 원리라고 하면 아마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실습을 해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유도는 개에 나타난 상을 변경시키지 않고 임의로 변화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약간 한글화 시켜서 써놨는데 원래의 자유도는 성 빼기 상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성이 뭐고 상은 뭘까요? 성분, 상태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자유도는 성분 빼기 상태 플러스 2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속에서는 이 자유도에 끼치는 요소 중에서 압력의 요소를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무시받는 만큼 하나 빼야 돼요. 그래서 성분 빼기 상태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마찬가지로 성분의 수, 성분은 우리 여기 상태도에서의 성분의 수는 몇 개 나오죠? 2개죠, 2개. 탄소와 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의 수는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여기 공정점에다가 선생님이 점을 찍었습니다. 공정점에서의 자유도는 상의 수와 성분의 수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 결정되는데 성분은 몇 개 있을까요? 성분 2개입니다. 철과 탄소 2개 들어갔죠. 상의 수는 하나씩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1개, 2개, 3개 중복이죠. 그래서 3개 따라서 여기 성분은 2개 빼기 상태는 3 더하기 1은 자유도는 0이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공정점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공정점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속에서는 선생님이 제시한 성분 빼기 상태 플러스 1이라는 식의 지배를 받고 원래의 의의를 가진다면 성분 빼기 상태 플러스 2이다 라고 이렇게 요 2가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8강
탄소강의 평형상태도 및 조직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금속 재료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물론 금속 재료에도 남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 뒤쪽에 열 처리 부분과 합쳐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59페이지 금속 조직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